부자 수업, 뉴노멀 시대의 부와 철학입니다. 경제적 침체기를 견디는 현대적 선과 자본의 조화입니다. 사라지는 중산층과 대한민국 상위 1%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상위 1%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2억 이상은 되어야 하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져야 하겠지요.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조차 과거보다 부의 축적이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빈자와 부자만 남고 99%의 중간지대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끝없는 경기 침체와 우리의 엇갈린 후회이지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대부분 공부 좀 더 많이 할 걸, 즉 학업과 경력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젊어서 돈 좀 많이 벌어둘 걸, 즉 자본 부족에 대한 뼈저린 후회이지요. 과거의 폭발적 성장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경제는 다시 쉽게 반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인한 고통이 극대화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와 불교의 역설적 조화이죠. 오해이라면 함은, 즉 불교는 무조건적인 가난과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오해입니다. 사실 불교의 진실은 첫째, 역사적으로 부유한 상인들이 무역을 하며 포교하고 그들이 번 돈으로 최초의 사찰들을 건립했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 부처님은 수동성을 경계하고 근면을 강조한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르게 모은 재물은 한량없는 복이 된다고 하였지요. 부자들이 불교에 매료되는 이유는 교리 자체가 상업적 성공과 깊이 상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을 다루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밸브, 벌기와 쓰기이지요. 벌기, 어닝 밸브입니다. 완전히 개방되어 있죠. 벌이 온통 꽃을 채집하듯 돈은 벌어야 합니다. 꽃 시장, 도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장 치열하고 근면하게 꿀을 모으는 과정이지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제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쓰기는 스펜딩 밸브입니다. 극도로 통제되지요. 소비에는 극도의 절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벌기와 쓰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부의 기본 작동 원리입니다. 무소유의 참된 정의라 함은 자발적 가난이 아닌 집착의 소별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지 마라. 돈이 나가면 나가는구나 하라. 부자라도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산의 크기를 수평축으로 놓고 돈에 대한 집착을 수직축으로 놓으면 일상하는 세금과 손실에 끙끙 앓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상하는 헛된 고통을 받는 구간이고요. 삼상하는 수동적 허무주의, 불교가 경계하는 태도이고요. 사상하는, 즉 자산의 크기가 크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작은 사상하는 진정한 무소유, 부의 경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3대 엔진과 교집합입니다. 부를 창출하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어빌리티, 능력이지요. 근면함이나 창의성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학습, 무엇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 능력인 정념입니다. 두 번째는 모험심, 리스크 테이킹이죠. 도박이 아닌 신중한 사고로 직장을 떠나 사업을 시작하는 용기일 겁니다. 세 번째는 행운, 럭키입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운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겸손임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행운과 모험심의 가운데 공통 집합이 바로 진정한 부의 완성인 겁니다. 의도의 역설, 돈을 쫓지 않을 때 돈이 따라오는 원리지요. 이기적인 의도입니다. 목표는 처음부터 오직 부자가 되겠다는 맹목적인 꿈, 그 결과는 욕심이 앞서 의사결정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타적 의도, 즉 선적 접근이라 함은 목표가 고객을 은인으로 대하고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례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돈이 아닌 가족을 위해 완벽한 물건을 만드는 데 집념을 보였지요. 사례 2는 식당 주인의 위기 극복으로 고객을 은인으로 알고 대접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부의 자연 발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수호, 돈에 막아 끼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기반으로 부처님의 25% 저축 법칙이 있습니다. 수입의 4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라고 합니다. 성격 두 번째는 부동산과 주택의 함정을 회피하라는 거죠. 잘못된 전입신고를 금지하고 무리한 대출로 인한 하우스푸어의 위험을 철저히 경계하라는 겁니다. 필터는 맹목적 투자의 차단이죠. 여윳돈만으로만 증권 펀드에 투자하고 본인이 전문가 수준으로 학습하거나 확실히 신뢰할 전문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날리거나 자산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기업을 돈 벌게 하는 학문이지 내 개인의 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방어는 철저히 개인의 몫인 겁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일상의 매트릭스 행동 데이터입니다. 운동을 주 4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라 함은 부자의 경우는 76%에 해당하지만 빈자는 23%에 불과합니다. 독서, 꾸준히 책을 읽는 경우도 부자는 88%가 꾸준히 책을 읽지만 빈자는 2%만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계획, 즉 매일 할 일을 명확히 적는 것도 부자는 81%가 그렇게 하지만 빈자는 9%에 불과하지요. 기록, 사소한 것도 글로 기록하는 것도 부자는 67%가 그렇게 하지만 빈자는 17%에 불과합니다.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도 부자는 80%가 그렇게 하지만 빈자는 12%만 그렇게 한답니다. 스스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본 이전의 습관, 태도, 사고방식에 있어 이미 압도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의 환경, 정보의 섭취와 공간의 정돈입니다. 부의 환경을 보면, 즉 environment of wealth를 보면 공간이 집과 주변이 항상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정보 소비를 보면 능동적으로 뉴스를 읽고 분석하지요. 대화 주제를 보면 아이디어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보면 공간이 주로 주변이 지저분하고 산만합니다. 정보 소비를 보면 항상 TV를 켜놓고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지요. 가난한 대물림을 하는 사람들의 대화 주제도 가십거리와 타인의 소문이 주된 대화의 소재라고 합니다. 통찰의 종합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자본가 프레임워크를 보면 부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축이 정렬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축의 첫째는 기반 즉 규율입니다.
기반규율이라 함은 일상의 통제, 독서, 운동, 기록 그리고 깨끗한 환경의 유지죠. 두 번째는 중심, 실행입니다. execution입니다. 벌기와 쓰기를 분리하지요. 치열하게 일하고 철저하게 소비를 통제하며 자산을 방어합니다. 세 번째는 정점, 초연합이지요. 진정한 무소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순응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평상심을 가지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려고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부자가 될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올바른 결정과 근면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대적 부자의 가장 완벽한 시작이지요.